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삐리리 엔젤님이 닉네임 좋네. 삐리리 엔젤. 삐리리 엔젤님이 오늘도 무난한 하루 되길 이렇게 인사 건네주셨는데요. 저희도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02로 전화 오면 꼭 김종배의 시선 그만하세요. 그만. 안 해도 매일 돼. 해야 됩니다. 매일. 안 해도 돼. 네. 2주만 합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네. 청출 조사 기간이에요. 아, 정말 소중한 시간이네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송 프로그램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안 우리 합니까? 그 박지훈 변호사의 그 별명이 뭔지 모르시죠? 얼수무당이라고. 추임새 잘한다고 얼쑤입니다. 어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청취율 청기노사를 안 보고 있구만. 지금 총선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기자니까요. 네. 그러게 갑자기 또 아무튼 네. 좋아요, 구독부터 눌러주시고요. 네.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초수 씨 가보죠. 네,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하고 관련해서요. 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감찰 들어간다. 네, 예. 이게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예.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날 이제 하루 휴가를 낸 상태였고 예. 한 부장이 구두 보고 없이 문자 메시지로 그 같은 내용을 일방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서 네. 한 부장에게 MBC와 채널 A 측이 갖고 있는 관련 녹취록 전문을 봐야 한다. 이걸 보고서 위법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부장이라면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한동수 감찰부장. 네,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네. 네. 검사장급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하여간 그러면 이제 그 보도를 정리를 하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에 이제 그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일방 통보를 했고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하고요. 네. 네. 아무튼 뭐 MBC 자료 이런 것들을 입수해서 본 다음에 감찰 여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감찰을 개시해서 그걸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뭐가 안 맞아요. 네. 또 법무부에서 감찰 얘기를 뭐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필요한 듯이 장관이 언급을 했거든요. 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정확하게 얘기는 한 건 아닙니다. 네. 공문이 뭐 접수 아직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감찰부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더더군다나 총장도 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갖고 지금 뭔가 감찰을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뭐 절차 잘못됐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한동수 감찰부장이 네. 판사 출신입니까? 감찰부장이 이제 네. 검사장급이긴 한데 네. 판사나 외부 인사를 많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검사 출신을 예. 감찰부장으로 앉히면 제 식구니까. 자기들끼리 뭐 한다 이렇게 돼가서 예. 2018년부터 이제 외부 인사 중에 3명 정도가 판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 사퇴 직전에 임명됐던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이 좀 다른 뭐 신문사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조국 임명한 사람이니까 예.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니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벌써? 그 지금 보도가 네,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렇게 있어요. 나와 있고요. 조선일보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 항명했다. 아니에요. 표현을, 예. 항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우리법 연구회는 뭐 그런 데도 아니고 네. 그거를 이제 개념화 짓는 것도 말이 안 맞고 우리법 출신은 맞는 것 같은데요. 예전 판사였고요. 변호사를 하다가 감찰부장으로 임명이 된 거고 네. 감찰부장의 본연의 업무를 저는 하는 거다. 다만 이 윤석열 총장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불협화음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 보도로 정리를 하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 총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항명까지 하면서 감찰을 강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뭔가 정치적 근데 그렇죠. 이 사람은 조국 장관 당시에 임명된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까? 그게 뭐 정리하면? 신문 조선일보의 취지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중에 좀 제가 반박할 부분은 감찰은 어차피 그렇게밖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조국 장관이 임명한 건 맞는데 네. 이전 계속 판사 출신들이 임명이 됐고요. 네. 그 사람들 경력을 다 뜯어보면 뭔가 걸릴 거 다 있을 거예요. 국제인권법 학회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따질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할 일을 하는데
이제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민원연이 네. 고소 고발한 내용도 있죠. 민원연이 정확하게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단체인데요. 예. 여기가 이제 MBC 보도 관련해서 채널A 법조팀 그 이동재 기자와 네. 한동훈 검사장을 취재원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어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원연이 고발장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채널A 이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 측을 협박하기 전에 네. 사전 공만 정황이 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편지하고 발언 녹취록 내용 등의 증거를 네. 제출했습니다. 예. 다만 그 검사장에 대해서는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의 고위검사로만 기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또 MBC를 그렇죠. 고소한 사건도 있고 이렇게 되면 자 정리를 하면 대검 감찰부에서 정말 감찰 들어간다고 뭔가 그게 맞다면 예. 감찰이 진행이 된과 동시에 또 수사가 진행이 그렇죠. 돼야 되는 예.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가야 거죠. 돼요. 이게 지금 성명불상자로 검사로 한 거는 그 검사장이 아니라고 해당 검사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데 녹음 자료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아니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검사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아니라면. 네. 그러면 그 검사하고 지금 이동재 기자하고 네. 두 사람이 해악의 고지를 한 걸로 봐야 됩니다. 예.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더더군다나 검사라는 공권력 기관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예. 이거는 단순 협박으로 볼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도 수사이지만 그렇게 했다면 감찰 사항도 되기 때문에 한동수든 누구든 감찰도 하면서 이 건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요. 바로 근데 다 제가 검사입니다. 거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고소한 사건은 나는 신뢰전에 투자 안 했는데 네. MBC에서 투자했다고 하니까 이건 오보 보니까 그러니까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니까 약간 수사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르다고 치고 그렇죠. 근데 그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고자 하는 내용과 민원연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 포인트가 같은 같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감찰이 끝나고 나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까?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원래 같으면 수사를 다 한 후에 감찰을 하는 건데요. 아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는요. 예. 원래는 이건 달라요. 원래는 뭐냐 하면 예. 수사가 잘 진행될 것을 전제해 가지고 수사를 해서 처벌 다 받고 예. 형사처벌인데 미흡한 게 있다면 조직 내에서 징계를 내리는 게 맞습니다. 감찰에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 원래는 겁니까? 그런데 예. 이 건은 감찰이 다르죠. 완전 줄 알았어요. 이 건은 저도 네, 감찰이요. 이 건은 달라요. 아 이건 달라요? 이 건은 완전 다릅니다. 예. 왜요? 이 건은 자체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감찰을 미리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전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또 검사가 다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행 상황을 좀 앞으로 좀 그 예의주시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미래통합당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윤리위 열어서 제명하기로 했고요. 네. 정당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발언 논란을 이유로 공천해준 후보자를 제명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김 후보는 좀 많이 알려졌지만 지난 월요일 통합당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30대 중반부터 40대 문제의 인식은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해서 세대 비하 논란을 일으켰고요. 네. 어제는 지역 방송국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한데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렇게 말해서 장애인 노인 비하 발언까지 일으켰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김대호 후보는 또 억울함을 그 항변을 했다고. 왜냐하면 이건 악마의 편집이다. 네. 내가 그 이야기한 취지는 이게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김대호 후보 본인의 주장은 그렇다는 점을 좀 전해드리고. 근데 당에서는 그러니까 후보 제명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러면 공천이 무효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없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하면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난다. 그래서 당적이 박탈됐기 때문에 사실 후보 자격도 박탈돼서 네. 2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문제는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어제 이제 밤부터 이제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인사가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에서는 다만 제명하겠다고 밝힌 거지. 제명 절차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제명 절차라고 하는 게 당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제명 의견을 내면 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결이 돼야만이 제명 절차가 완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약간 애매한 게요. 네. 이분이 의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로만 끝납니다. 그렇죠. 의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의원총회 필요 없고요. 예. 오늘 이따가 열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끝납니다. 의원이 아니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이 더욱 반발하는 거죠.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 국회의원이면 거고. 다를 예. 거예요. 그럼 뭐 절차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요. 위원회만 열면 거기서 네. 다수만 나오면 결정이 날 걸로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다른 후보들한테는 이것이 어부지리로 결국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관악갑의 다른 후보. 관악갑의 그렇죠. 다른 민주당 후보도. 유기용 후보, 무소속의 김성식 후보 예. 이 파전이 될 수 네.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제명 결정이 아직은 내려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투표용지 인쇄를 스톱하고 기다리는 건지. 인쇄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인쇄를 해버리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후에 제명이 되면 네. 거기는 찍으면 찍을 대로 다 사표가 돼버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관악갑 투표용지 인쇄가 끝났다고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끝났습니까? 끝났다고 들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가 네. 1차 확인했을 때는 다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해당 그 선거구 거기서 네. 그러니까 잘 되고 이 후보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되죠. 됩니다. 네. 짝대기는 안 됩니다. 짝대기는 예. 안 되는 안 거고. 됩니다. 예. 아 그럼 이게 사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사표가 될 것 그래서 같아요. 만약에 진짜 제명을 해서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서 네. 이분이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게 알려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관악갑 선거구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죠. 사실 이게 더 이제 큰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은 두 가지거든요. 네. 좀 당선 가능성이 만약 억수로 높다, 많이 높다. 그러면 또 이런 조치보다는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구역도 아니에요. 당에서 판단했을 때. 뭐 근저 예,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예, 예. 두 번째, 지금 곧 이제 선거 이제 공표도 못 하고 여론 공표도 못 하고 막판에 막말이라든지 상대의 공격 포인트에 딱 걸린 상황이거든요. 연속으로 네. 예. 되게 불안했을 겁니다. 예전에 선거 보면 막판 막말, 특히 나이를 간결해서 얘기 잘못했을 때 선거가 확 휩쓸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했었죠. 아니, 뭐 네. 그게 대표적인 두려웠을 것 같아요. 17대 총선 때 정동영 정동영 열린우리당 후보. 대표. 이 전설의 노인비하 네. 발언. 그걸로 네.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그래서 이제 전면 결정을 내려버리는. 만약 가만 놔두면 상대에서 계속 큰일 얘기를 났죠. 하거든요. 그렇죠. 하면 답이 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통합당이 이번에 수도권에만 좀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많이 약한 지역이고 여기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예. 여기서 문제가 터졌으니 네.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게 우려해서 이제 좀 빨리 그렇죠. 내친 걸로. 아니 아무튼 해석이 근데 됩니다. 예. 이분은 30대도 문제고 40대도 문제고 노인분들 다 문제. 본인이 56살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본인 빼고는 뭐 60대도 안 되고 네. 젊어도 안 되고 뭐. 근데 맥락을 들어보면 또 노인 비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그래서 예.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을 하는 하지만 거더라고요. 또 정확하게 다시 워딩을 보니 음. 충분히 그 비하로 부분이 읽히긴 있는 건 합니다. 확실한 예.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치인의 그러니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자질 가운데 하나가 메시지 그렇죠. 전달 기능인데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가장 기본 요건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마라. 맞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요. 일본에 다녀와서 코로나19에 걸린 남성 연예인과 접촉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유흥업소 통한 감염이 확산될지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구 초신성 현 슈퍼노바 예. 멤버라고 하거든요. 예. 예, 윤학이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에 지난 2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그 윤학과 지난달 26일 접촉한 여성이 역시 2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뒤늦게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게 확인됐고요. 네. 그래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음흠. 윤학 측은 지인 사이여서 잠깐 만난 거고 윤학이 유흥업소 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또 이 그 유흥업소가 결국은 또 이제 전파지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뭐 그 종업원만 100명 뭐 이렇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종업원이 100여 명이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손님까지 합하면 수백 명이 그 이 유흥업소를 통해서 어떤 그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게 500여 명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요. 그거. 우려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 거기도 신천지나 뭐 예배하는 것도 비슷해요. 되게 좁고 그다음에 그 밀폐된 밀폐되어 공간이고 있고 그렇죠. 비말이 튀을 염려가 좀 크고 그렇죠. 그런 경우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노래를 거고. 하니까요. 그렇죠. 마이크 뭐 그런 것 예. 때문에. 근데 문제는 더 문제가 뭐냐면 이걸 제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여요. 유흥업소다 없으니까.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만약에 경로를 파악하려면 자발적으로 자신이 얘기를 하고 누구랑 왔고 어디서 왔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그 여성하고 같이 거주하는 룸메이트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걸 하긴 한다 하더라도 경로 파악하는데 정말 시간도 걸리고 네. 파악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술집이라든지 뭐 저녁 모임 다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여성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때 다녀간 손님이 150여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사회적 격리를 안 하고 계셨던 그러니까 거죠. 아니 예. 그 사실 그 전에 언론에서 이제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도 높게 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클럽이라든지 네. 클럽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뭐 그러니까 그 비말이 오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술잔이 오간다라면 더더욱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게 노출됐는데 이게 지금 그 제대로 제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유흥업소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한 거다. 이게 여기에만의 문제인가 싶어요. 유흥업소도 유흥업소고 지금 말씀하신 클럽 같은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뭐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데 네. 일부 젊은이나 일부 층에서는 그거 무시하고 지금 하고 네. 그렇다면 자꾸 신천지 얘기해서 조금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신천지 때의 그 폭발적인 부분들 다시금 또 반복되지 않을까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제 그 자발적인 협조가 좀 가장 좋은 뭐 그 방법이라고 네. 보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감염병 예방법이나 이런 데서 허용하고 있는 권한 그런 최대치로는 좀 행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뭐 좀 방역 당국에서 새벽에 뭐 낮에 그 가진 않으니까요. 네. 새벽에 뭐 11시부터 한 새벽 한 4시까지 네. 단속을 좀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공무원 인력도 부족한 그러니까 것 같은데 공무원은 이런 또 뭐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네요. 공무원은 뭐가 죄입니까? 근데 아니, 그 제가 말씀 아는데. 잘하셨는데요. 네. 정말 우리 그 뭐 역학자 서관을 예. 필요한 어떤 그 비롯해서 어떤 그 지금 이 방역 작업에 그 몰두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 지금 거의 한계 상황을 넘어도 한참 전에 넘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무리거든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예. 그냥 잠깐만 좀 노는 걸 참으면 그만 좋을 것 놀고 그거 같습니다. 좀 끝나고 놀면 안 됩니까? 그만 그러게 놀고요? 말입니다. 아니요. 네. 나중에 그냥 집에 거실에서 춤춰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굳이 또 왜 나와서 층간소음 얘기 나오실 것 같은데. 층간소음 조용히 무음으로 춤을 추면 네. 참. 우리 좀 조금만 더 인내심을 조금만 갖고 참으면 될 좀 것 같이 같은데. 동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김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